안녕하세요. 예. 야,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중개수업 점수가 좀 안 나오나 봐. 아, 예. 이제부터 백선 이후부터는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본시험에 나왔잖아요. 본시험에서 기록 세우면 돼. 예. 보통 이제 합격자들 거의 대부분이 중개사법 본시험에서 기록 세우고 합격하시는 거예요. 음.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하고 여러분은 기록 세워야 되잖아. 기록 세우실 거니까. 야, 자, 이 백선으로 진행되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이 남은 시간들은 중개사법은 백선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이론 총정리도 붙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거 언제 끝나나?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나나가 궁금해. 예, 예. 아마 7시는 넘기지 않을 거예요. 예.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서 쉬운 것들은 좀 빨리빨리 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점심은 2시. 2시. 그럼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최소 이 백선 문제는 2번은 풀자. 오늘 1번 풀고 그러니까 1번 정도는 더 푸시면 된단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미리 풀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리 풀어오고 그럼 이제 한 3번 푸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하고 그리고 참고가 이제 제가 참고라고 밑에 있잖아요. 문제 밑에 그게 핵심 체크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또 그리고 아직 9월 달이에요. 9월 달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공부는 정말 벼락치기가 최고야. 벼락치기가. 그래서 10월 달에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10월 달에 몰아치면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면요. 뭐 쉬운 거니까 1번은 1번 중개대상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만 해당하므로 아닌 거죠.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이 돼야지.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돼도 되죠. 건물은 특정이란 말만 보이면 되는 거다. 현존하는 건축물 당연히 되고 특정된 것도 되고 2번은 입주권이 키워드인데 2번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특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걸로 아는 거죠.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판례가 쓰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써주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분양 예정자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구체화됐다.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우리가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도 없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빨리 합격하시고 행정사 공부도 하셔야 된다고. 뭐 그렇게 놀랄 필요 없잖아. 그다음 4번. 어차피 안 할 거면서 공부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있잖아, 다들. 그죠?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가 권리, 법에서 지위가 권리, 택지가 토지니까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토권 안 되는 거죠. 토지가 아니잖아. 토지면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5번은 세차장 구조물 판례죠. 근데 지붕만 덮고 3면에 천막만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도 아닌 거죠. 기둥, 지붕, 주벽 3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주벽이 없어. 주벽이. 그냥 천막 덮고 이렇게 한 거지. 주벽이 없고 그리고 또 볼트 조립 방식. 이거는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고. 쉽게 해체가 되고 그래서 정착물도 아닌 거고 얘는 건축물이 아닌 건 주벽이 없어서 그리고 정착물이 아닌 건 볼트 조립 방식. 볼트를 풀면 쉽게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영업시설이니까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그거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주벽이 없어서. 정착물이 아닌 건 볼트 풀면 쉽게 해체가 된다.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뭐 어렵지 않았고. 2번 중개대상 옳은 거. 1번 법정지상권은 세무죠. 법정자가 들어간 건 세무예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세무.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유치권은 이 법정자가 들어가면 세무. 뒤를 봐야 돼. 법정지상권 이전 양도는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립 설정 그러면 안 되는데. 유치권도 똑같고.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지상권 양도니까 그건 중개할 수 있는 거다. 법정지상권은 세무, 유치권도 세무. 그럼 질문, 법정 저당권은 그것도 똑같아. 세무. 법정자가 들어가면 세무. 뒤를 보라고, 뒤를. 설정 성립 안 되고 이전 양도는 되고. 2번은 유치권 행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건축물을 물어봤죠. 낚이면 안 된다고. 건축물, 토지,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해서 내 거면 되는 거지. 사유. 토지 건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 내 건물에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래. 내 거잖아요. 되는 거다. 가압류가 됐대. 내 거다. 되는 거다. 3번은 일부 문제. 토지일 때는 일부 문제가 있는데 토지 일부를 임대차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는 중개할 수가 있어요. 빌리는 건 되니까. 분필을 안 했어도.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소유권 저당권이 안 되는 거지. 일부랑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는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분필을 해서 별도로 등록 등기를 따로 해야 돼. 소유권 저당권은. 그래서 일부인 채로는 빌리는 거 된다. 전세권도 되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임대차 빌리는 거는 되고 분필을 안 해도. 근데 소유권 저당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따로 이제 분필을 해서 등록 등기를 따로 해야 되니까 뒤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일부가 나오면 뒤를 봐라. 빌리는 건지 소유권 저당권인지. 그 다음 4번 임목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목은 아니죠. 임목은 나무들 등기한 건데 등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의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임목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더 넓게 되는 거고, 명의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이 되니까 사고 파는 거. 그냥 수목의 집단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냥 수목의 집단은. 근데 지금은 명의인 방법 갖췄으니까 된다. 사고 파는 거 소유권이 되니까. 여기 중개의 정의에서 5번 그 밖의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를 말해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포함이 되지.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O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저당권은 O. 만약에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O.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도 저당권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금전 소비대차 그건 안 되는 거지. 금전 소비대차는 안 되는 거다. 뭘 물어보나만 잘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들은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아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도 한 문제가 나올 테고, 작년에는 다 안 나왔어. 작년에 중개대상물 문제도 안 나왔고 용어의 정의도 안 나왔고 앞에 부분에 안 나왔어 그냥 아예. 자 이제 3번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네들은 뭐 요 정도만. 자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죠. 그럼 1번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우리 선등록 후등기야.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해서 임목 이게 아니라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선등록. 그리고 등록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하면 임목이 되는 거다. 선등록 후등기 순서가. 토지나 건물도 대장에 등록을 하고 대장 들고 와서 등기하잖아요. 선등록 후등기. 나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원부 들고 와서 등기하는 거. 그럼 등록원부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되는 거지. 2번은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임목의 독립성.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팔 수 있어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저당권 된다고. 임목이 독립성. 우리 건물 어떻게 해요? 따로 팔 수 있잖아. 건물 저당권 설정되잖아. 임목도 똑같다.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3번도 임목의 독립성이에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맞아요? 그러면 토지를 팔면 나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독립성. 2번, 3번은 임목의 독립성. 그래서 임목만 따로 팔 수 있고 임목만 저당권 설정되고 임목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를 팔면 임목은 안 따라가고 토지를 판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토지를 팔면 건물들 안 따라가잖아. 독립성. 그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요거 3번 지문 아니면 4번 지문 둘 중 한 가지가 정답일 거예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목을 했어요?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친다. 미쳐야지. 안 미치면 이거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 그랬잖아. 미쳐야 된다고.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임목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벌목을 해도 계속 미친다. 안 미치면은 담보물이 없어지는 건데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벌목된 나무들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 거다. 5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내용이 똑같은데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거래하는 거.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그리고 만든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1개월이 아니라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만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야. 효력 없어진다. 만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이렇게요. 1개월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중개사법은 이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1개월이 아니라 10개월. 1개월이면 좀 촉박하잖아. 대출 받고 막 저당권 설정하고 하기가. 한 10개월 정도 넉넉하게. 근데도 저당권 설정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4번.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거 1번. 목적은 지금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키워드만 좀 잘 보셔야 돼요. 키워드.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중개업 경제. 한 가지 더 하면 전문성 제고. 그런 것들. 제가 거기 참고에 적어놨죠. 참고에 적혀있는 거. 다른 거는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아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에서 키워드 요 네 가지.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경제 한 가지 더한 게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 목적에서 키워드 네 가지만. 2번. 소공은 그 소속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승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왔나 잘 봐야 돼요. 그 소속 법인에서 임원 될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근데 다른 법인 임원은 될 수 없죠. 그건 이중 소속이 되잖아. 두 군데 걸치는 거는. 그 소속 법인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법인 임원 될 수 없는 거고 지금은 그 소속 법인이니까 임원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3번.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아닌 거다. 자격 취득 후 등록을 안 했네. 그럼 개공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 사람 뭐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지. 시험은 붙었잖아.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과 처지가 다르다고. 얘는 시험 붙은 사람. 등록만 안 하고 있는 거지. 등록만. 그래서 개공은 아닌 거고 공인중개사다. 얘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신 거라고. 시험은 붙었으니까.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중개인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예요. 중개행위는 99% 같은 말. 사실 그대로 조사 확인,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의사표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행위. 근데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게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계약이니까 얘는 법률행위. 계약은 빼박이에요. 법률행위. 계약이잖아.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중개행위 사실행위다. 최근에도 판례가 또 나왔어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중개 같은 말이라니까 99%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뭘 물어보나 잘 볼 것. 그 다음 5번 중개와 위임. 자, 위임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위임? 그렇죠. 허준.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 위임 그러면 신뢰관계가 있고 허준 선생님. 그리고 무상 공짜로 치료했고. 중개 그러면 개공 우리랑 중개 의뢰인 사이 신뢰관계 없다. 믿으시면 배신감에 치를 떤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데 우리는 유상. 위임이 허준 선생님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 그렇게 해야죠. 바뀌었죠 지금. 위임이 허준만 떠오르면 된다고. 그랬더니 허준만 떠오른대. 이것도 떠올라야지. 이것도 떠올라야 문제를 풀지. 위임 그러면 허준 선생님이니까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 어떤 분은 정광열만 떠오른대. 이것 떠올라야 돼. 위임 그러면 허준.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이다. 됐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용어 이정인데 역시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 앞에 부분들이 작년에 안 나와서 그래서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거야 작년에. 앞에 부분 점수 주려고 내는 건데 그렇죠? 중개대상물 용어 이정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나오면 5번 용어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 외국법에 따라 자격 취득한 자 포함된다. 아니죠. 한국에서 시험 붙으라고. 여러 번 나왔고 2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소공이 아니면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에요? 고용인 직원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공 아니면 중개 보조원. 그럼 얘가 소공이 아니면 중개 보조원이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인데 중개 보조원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소공인 거야. 소공. 소공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보조만 하고 있어도 얘는 소공인 거다. 자격증 있는 직원이잖아요. 고용인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소공, 중개 보조원.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이 아니니까 얘는 소공인 거지. 반은 소공, 반은 중개 보조원 이런 거 없다고. 둘 중에 하나야. 3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공이죠. 이사급인 소공. 소공이 아닌 게 아니라 소공 종류가 두 가지. 고용인인 소공, 직원인 소공, 그리고 이사급인 소공.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 그래서 이사급인 소공이다 이 사람은. 직책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다 그랬어요. 하는 일은 직책이 이사급 높고 고용인 직책이 낮고 직책이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일은 똑같다. 소공이니까. 4번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죠? 자격증 없는 직원이니까 소공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에 소속되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고용신고된 자를 말한다. 자, 제가 요거 뭐뭐라 함은 이런 말이 보이면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참고에도 적어놨거든요. 뭐뭐라 함은 그러면 법조원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야. 법조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고용신고된 자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 법조문에는 뭐뭐라 함은 이렇게 돼 있으면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와야 맞는 거다. 법조문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신고가 안 돼 있어도 중개보조원인 거예요. 고용신고 안 했으니까 이제 제재를 받는 거죠. 제재를. 그런 거지. 중개보조원이 안 되는 게 아닌 거다. 중개보조원인 거다. 불필요한 표현.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거기. 참고를 잠깐 볼까요? 참고해서 거기 예를 보세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잖아요. 매매교환 임대차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 근데 법엔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뭐뭐라 함은 이거는 법조원 표현 그대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원 표현 그대로. 뭐뭐라 함은 이거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풀면 돼. 뭐뭐라 함은 이것만 법조원 표현 그대로. 5번. 자, 중개행위와 중개는 제가 99%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격도 똑같았잖아. 사실행위. 중개행위는 같은 말이다. 다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여기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어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그것만 차이점.
나머지는 똑같은데 지금 손해배상이니까 중개행위가 더 넓은 거야. 왜 그러냐면 판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판단 기준은 항상 객관적 판단이잖아. 객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겉모습만 보면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가 돼요. 넓게 봐서. 겉모습만 보면 넓게 본다.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개공이 돈 들고 튀는 거 다 중개행위잖아요. 개공이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힌 거니까 만약에 이 손해배상에서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개행위인지를 물어봐. 처음 보는 건데. 개공이 손해 입혔네? 그럼 중개행위라고.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다. 손해배상에서는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러면 그냥 중개행위가 된다. 넓게 보니까. 그게 객관적 판단에서. 우리 판단 기준은 항상 객관적 판단. 그 다음 6번 중개업 옳은 거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거.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거잖아요. 이거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닌 거다. 그래서 중개업도 아닌 거다. 어쩌다가 한번 한 거니까 중개업 아닌 거예요. 업으로 한 게 아니어서.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질문, 그럼 우연히 1회 이렇게 중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개는 되나? 중개업은 안 되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중개는 되는 거예요. 중개는. 우연히 한 번 했어도 중개는 된다. 중개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는 되는 거잖아요. 중개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고. 중개인지 중개업인지. 지금은 이건 중개업은 안 되는 거다. 업을 한 게 아니어서.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럼 중개업이 되죠.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지.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 일반인이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 처벌되는 거. 개공이 하는 거 등록한 중개업 괜찮은 거.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우리가 배운 이 중개업 관련 판례들은 전부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그럼 질문, 일반인이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중개업한 게 아니잖아. 일반인이 중개업했을 때 처벌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닌 거다. 처벌 안 된다. 이제 3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토지만. 오로지도 부담스러워. 여기 만도 또 부담스러워. 이렇게 부담스러워도 얘는 중개업이 된다고. 토지 전문 중개업. 그것도 시험에 2번 나왔죠. 상가만 취급하겠대. 상관없다고. 난 분양권만 할 거야. 상관없다고. 토지만 상관없는 거다. 토지 전문 중개업. 3번이 맞고요. 4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했어요. 자, 컨설팅에 부업으로 해서 부수해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업인 거지. 부업으로 해도. 그럼 질문, 일반인이 컨설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중개업을 했어요. 처벌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중개업 했잖아. 부업으로 했어도 중개업을 한 거다.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밖에 좀 뭐야 이거. 되게 궁금해. 5번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여서. 그러면 중개업인 거죠.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했대요. 상관이 없다니까. 주업으로 하건 부업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 되는 거. 그럼 다시 질문. 이 판례도 이거였어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처벌돼요? 안 돼요? 일반인이 하면 처벌되는 거지. 왜? 중개업이잖아.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해도 중개업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처벌되는 거니까. 다 그런 판례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그렇게요. 됐고,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로 넘어가면 7번 자격증 옳은 거. 1번 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1개월은 맞는데, 응? 그렇죠.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한다. 어떤 사람이 자격증 보여주고 거기 보통 국장 도장 찍어놨어. 그 사기꾼이라고, 위조한 거라고. 다시 질문. 수석한 사람은 국장이 자격증 교부한다. 시도지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이 교부하는 경우 없다. 시도지사고 1개월 이내. 요거 2개월로 2번 나왔다 그랬어요. 정답으로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일주일도 X. 1개월 이내. 그다음 2번은 시험 시행기관장.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이죠.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 시험 시행기관장, 원칙이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험 그러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리고 의결은 사전 의결이에요.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 시행한대요. 국장이 시험 시행, 심의위원회 의결. 시험 그러면 심의위원회. 이따 또 나오고. 3번 자격 취소가 되면 3년이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가 플러스 5년.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숫자 바꿔치기는 기본. 그리고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시험 볼 수 없다. 기출문제에서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안 나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시험 볼 수 없다. 기출문제 표현을 잘 봐두셔야 되고. 자격 취소는 플러스 3년. 부정행위자가 플러스 5년.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었지만 과거에 현재 대리인은 아니에요.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되죠. 배우자이었던 경우, 친족이었던 경우,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렇게 과거형도 제척된다. 조금만 관련 있어도 제척.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제척. 작년에 이거 처음 나왔죠. 대리인이었던 경우 과거형도 제척된다. 5번은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죠. 교부랑 재교부가 다른 거니까. 재교부는 분실 훼손해서 재교부 신청하는 거, 이때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예요. 재교부는. 교부는 처음 받는 거니까 공짜. 이게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신고 확인서건. 교부는 공짜, 재교부가 수수료 납부하는 거. 교부, 재교부 다른 거다. 제가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이라 그랬잖아. 합격자들에게 전화 돌리는 거지. 5만 원씩 내라고. 10만 원으로 할까? 싹. 불법이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그다음. 자, 거기 밑에 참고를 보면 제가 거기 1번에 자격이랑 시험을 비교해놨죠. 자격 시험을. 자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일처리를 하거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은. 시험은 누가 한다고요? 심의위원회. 시험은 심의위원회. 자격이 취득은 시험과 같은 말이에요. 시험 봐야 자격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취득은 시험과 같은 말이어서 심의위원회. 그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참고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참고 2번은 시험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니까 시험은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돼. 얘도 잘 나오죠. 근데 최근에 자격의 취득 관련된 거 심의위원회가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야 한다. 맞다고. 자격의 취득은 시험과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인 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었다고요. 시험, 자격 취득 같은 말이다. 누가 우선한다? 심의위원회.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번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거였네요. 15페이지 참고했네요. 15페이지 참고. 자, 8번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거.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거죠. 제1차관. 국토 부동산 취급하는 거, 교통은 레알 교통. 제1차관, 제2차관. 우리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제1차관. 그렇게 해야지. 교통이 제2차관. 그리고 얘는 쉬운 거죠. 세븐일레븐. 숫자가 쉬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본다고. 세븐일레븐. 근데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이다. 제외가 아니라. 이것도 충분히 나올 만해요. 출제인 중에 누가 있어? 제외 포함. 이거 성애자가 있어.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고 포함은 제외로 바꾸고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에서 사장님도 같이 일하고 하잖아. 알바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지.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중개보수 변경은 이거는 심의사항은 맞아요. 근데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어떤 것만? 시험. 아까 본 거 시험. 15페이지에서 거기 있는 거. 시험 그것만 우선한다고. 자격취득은 같은 말인 거고. 그러니까 자격취득도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는 거지. 시험 봐야 자격취득한다. 요거는 심의위원회가 우선. 다른 거는 중개보수, 중개업, 손해배상 이런 거는 심의사항만 된다. 우선하지는 않는다. 4번 간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간사 한 명과 회의록을 작성할 서기 한 명을 둔다.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 서기가 없어. 서기가. 간사 서기가 모두 다 있는 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서기도 없지만 누구도 없어요? 부위원장도 없지. 부위원장이 없어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과 서기가 모두 있는 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부위원장은 이거는 정답으로 나온 적 있었죠. 그러니까 서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부위원장, 서기가 모두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도 없고 서기도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고. 그 다음 앞에 부분들은 쉬우니까 9번부터 이제 9번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에 등록 기준 옳은 거. 자, 다른 법률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특수법인. 다른 법률은 특수법인. 특수법인 빼고 중개법인만 놓고 문제를 풀 것. 중개법인만. 1번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그렇죠. 제외 포함 성의자가 있다니까. 그게 저는 아니야. 저는 출제위원 중에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이건 뭐 여러 번 나와서 이제 우리가 안 낚인다.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한 명 포함이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한 명 포함이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사장님도 같이 일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등록 기준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은요. 대표자 포함해서 이사급들 전원 받는 거야.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건지 실무교육인지.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이사급들 전원 받을 것. 대표자는 대표 이사니까 받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사급이면 실무교육 받을 것. 전원 받을 것. 3번은 중개업만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 설명은 틀렸어요. 왜?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 중개업만 목적으로 해라. 아니라고요.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이 설명은 틀린 거잖아. 중개업만 해라. 이건 아니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다른 것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되나요? 되죠. 주식, 유한책임회사 합자 1명.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지만 되는 게 총 6가지가 있다고. 주식, 유한책임회사 합자 1명. 그리고 협동조합.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자본금 확인할 거. 되는 거니까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해라. 안 되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 바로 X. 안 되는 건 그냥 바로 X.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하고 그리고
자본금이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험금이랑. 그러니까 자본금은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게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어. 중개업할 때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보험을. 그거는 4억 이상 보험금은. 자본금 따로 있는 거고 보험금 따로 있는 거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5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런 면적 제한은 없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죠. 교육하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이것도 3번 나왔어요.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그렇게 3번 나왔어.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이제 10번은 등록 기준 옳은 거. 자, 1번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법의 개념이 뭐라고 돼 있냐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법인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틀린 거죠.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법인이에요. 중개법인은 등록 기준 갖춰야죠. 중개법인은. 근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 실무교육 한 명도 안 받아도 돼.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2번 상법상 한 명 회사 되는 거죠. 주식, 유한 책임회사 합자 한 명 된다고요. 그리고 그냥 협동조합도 되고 되는 거는 자본금을 확인해야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지. 되는 거는 자본금 확인할 것. 안 되는 건 바로 X. 3번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되잖아요. 뭘 자본금을 확인해. 그냥 바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바로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된다. 비영리예요. 사단법인도 안 되고 재단법인도 안 되고 비법인 사단 안 되고 된다 그러면 사단 난다 그랬잖아. 안 되는 거. 그 다음 4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중 2분의 1이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요 주식회사가 등록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네. 근데 이제 대표자 공인중개사래요. 괜찮죠?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이사급 2분의 1이 공인중개사래. 3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2분의 1이 등록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사례 문제. 이 주식회사가 등록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사례 문제잖아. 이거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더 많은데? 아니면 대표자 공인중개사고 임원 전원이 다 공인중개사래요. 등록할 수 있다고. 3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더 많잖아. 등록이 된다. 5번 이것도 잘 보세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9번에 3번 지문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9번의 3번 지문은 OX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O인지 X인지 설명이. 9번의 3번은 설명이 틀렸다고. 근데 지금은 10번의 이 5번 지문은 등록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사례 문제고 중개업만 하겠대. 상관없다니까. 등록할 수 있다. 다른 거 안 하고 2분간 상경 안 하고 난 중개업만 할 거야. 등록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 형태를 잘 봐야죠. OX 문제인지 사례 문제인지. 9번의 3번 지문은 OX 문제. 10번의 5번 지문은 사례 문제. 이 법인이 등록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거. 됐나요? 뭐 안 됐어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 그냥 물어본 거야. 갈 길이 바빠서 뭐 좀 그래도 물어보는 척은 해야지 그래도. 자, 11번 등록 설명 옳은 거. 자, 1번 지문이 제가 이거 법조문이어서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아직도 질문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사실 질문이 지금 제일 많지. 왜냐면 이제 중개사법 공부를 막 시작하시니까 이제 시험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막 이제 안 늦었어. 그래도 그래 괜찮아요. 자, 이거는 맞는 건데요. 법조문이니까 맞죠. 이걸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 자, 소공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제외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소공은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빼버려. 그냥 빼. 그러면 이제 이 아닌 자가 이 법인만 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닌 자가 저 앞에 공인중개사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 신청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됐고, 제가 서식 특강할 때 그 등록 신청서를 보여드렸었는데 등록 신청서에 공인중개사 법인만 돼 있다고. 그 둘만 등록 신청이 되니까. 그다음 2번 A광역시 갑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는 A광역시장에게 개설 등록 신청해야 한다. 광역시에는 구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갑구. 그럼 갑구청장. 무조건 구청장. 구가 없을 때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구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장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당구청장.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시장은 구가 없는 시시장. 3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요. 선택할 수 있어. 같이 해도 되고 같이 안 하고 나중에 따로 해도 돼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따로 하겠대. 가능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질문, 보험 드는 거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보험 드는 거는 무조건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드는 거고 인장 등록은 선택할 수 있고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 다음 4번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등록 신청을 받았어요. 등록 신청을. 그러면 보험 들었나 확인 뜨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안 들었는데 보험을 나중에 드는데 보험을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하는 거지. 등록 신청 받으면 보험 들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보험 들지 않았잖아. 등록증 교부 전에 보험 들었나 확인하고 보험 들었으면 등록증 교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틀려.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하다니까. 보험 드는 시기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보험 든다고. 나중에. 그럼 다시 질문.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것도 아니었잖아. X. 등록 기준이면 미리 보험을 들고 와야 되는데 등록 기준도 아니라고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보험 든다.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그때 보험 들었나 확인하고 보험 들었으면 등록증 교부하는 거다. 5번 등록증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까지 세 가지가 다 있죠. 등록신청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 법인만 가능하니까. 근데 부칙상 개공도 등록은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증 있어. 부칙상 개공도 자격증이 없는 거지. 그래서 등록증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 세 가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최근에 나온 거 부칙상 개공은 이거 있죠. 부칙상 개공 휴업할 수 있다. 맞다. 휴업신고서에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 세 가지가 있다. 부칙상 개공도 휴업 가능하니까. 그러면 부칙상 개공 폐업할 수 있다. 오 맞다. 폐업신고서에도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 세 가지가 있는 거다. 부칙상 개공 폐업할 수 있는 거다. 휴업도 가능하고. 다만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못 돌아가는 거지.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부칙상 개공이 폐업하면 다시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야 돼. 김포에 와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 됐고, 그다음 이제 12번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거. 자 1번 등록 기준. 우리 기준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령이라니까. 기준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공법은 기준 국장. 어디 국장 따위가 우리가 더 높다 그랬잖아. 기준 대통령령. 대통령은 돼야지. 그리고 기준 대통령령. 등록 기준 대통령령. 설치 기준 대통령령. 과태료 부과 기준 대통령령. 기준 대통령령. 단
정지 부과 기준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요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정지 부과 기준 국토교통부령 이것만. 다른 건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이다. 우리가 더 높다. 공법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 2번은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사무소예요? 그렇죠. 등록. 왜 여기까지만 읽고 더 읽어야지. 이중으로 또 여기도 써있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네. 이중으로 등록된. 어. 여기서 누가 이중 사무소라고 했어. 아유.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이다. 이중 등록이니까 절등취죠. 이중 사무소라면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중 사무소는 등록이란 말을 안 써줘요. 금방 알 수 있다고. 등록이란 말이 안 보여서. 얘는 등록이라고 막 써 있잖아. 등록이라고. 이중 등록이다. 절등취. 3번. 개공은 소공을 고용한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소공 자격증도 게시해야죠. 사본이 아니라 원본. 그죠?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개공이. 원본 게시는 세 가지예요.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그 세 가지 원본 게시. 사업자 등록증도 원본 사본 말이 없어.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 원본 게시라고 돼 있는 것만 원본 게시다. 자격증,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 사본 게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개공이. 작년에 이게 전면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게시하는 게. 또 나온다고 하면 요거. 소공 자격증 원본 게시다. 요거. 한 지문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소공 자격증 원본 게시고 사본 게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그거 주의하면 되고. 3번이 맞고요. 4번. 개공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거. 이게 뭐야?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그렇죠. 이제 잘하신다. 힌트 드리기 전에 그냥 맞췄어. 그 KKSY 그거. 결격사유. KKSY가 결격사유 아니야. 결격사유. 결격사유다.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중개사법 300만 원. 그러니까 결격사유죠. 그러면 결격사유 발생하면 등록은 있어. 등록이 있어요.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있어. 등록 취소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X. 등록 취소를 받아야 된다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그때 끝. 다른 거는 등록 취소를 받아야 된다. 결격사유 발생해도 등록은 있는 거다. 등록 취소를 받아야 등록 효력이 소멸하는 거. 등록증을 대여했대요. 등록은 있다고. 등록증 대여한 거 적발돼서 등록 취소를 받아야지.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잘못을 한 거지. 그 잘못한 게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제가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보라 그랬잖아. 지들끼리 관청끼리다. 지체 없이 통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시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야. 그래서 자격 관련된 건 통보하지 않잖아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교부, 자격증 재교부. 이건 누가 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그건 통보하지 않는다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니까. 등록관청이 협회에. 시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거 아니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아니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다. 됐고. 그다음 이제 등록 결격사유고요. 결격사유도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 자. 결격사유가 아니면 중개보조원 될 수 있는 거죠. 등록 결격사유를 우리가 결격사유라고 부르고 넓게 이해하자.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등록 결격 사유, 결격 사유면 중개 보조원도 못하는 거다. 등록은 당연히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고. 1번이 나오면 많이 틀려요.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그리고 5년 안 지났어.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다고. 답은 1번. 할 수 있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해요. 그거는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어서.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근데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은 응시 결격 사유 5년간 시험 못 봐요. 근데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 보조원 할 수 있다. 다시 질문.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 이 사람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없죠. 왜? 시험을 못 보는데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 그럼 소공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싶냐면 중개 보존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그건 된다.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된다. 할 수 있는 게 중개 보존밖에 없잖아. 그건 된다.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존도 못 하게 하는 건데. 부정행위자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만 못 보고 중개 보존은 할 수 있고. 2번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이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존도 못 하고 중복돼 있어. 이것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는 거다. 이건 쉬운 거죠. 자격 취소되면 그냥 3년간 모든 거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시험도 못 보고 중개 보존도 못 하고 3년간 모든 걸 내려놔라. 학원 다니는 것만 된다 그랬죠. 3년 뒤에 시험은 봐야 되니까. 이제 3번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그럼 X.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고 2년이 안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잖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 결격 사유니까 중개 보존 못 한다. 이렇게 해야지. 법이 중요한가요? 법 안 중요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그냥 결격 사유예요.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집행유예는 제가 나쁜 놈이라 그랬잖아.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어서 결격 기간을 늘린 거예요. 원래는 집행유예 기간만 그랬다가 기간을 늘렸다고. 왜? 나쁜 놈이니까. 보통 집행유예 2년 받거든요. 근데 2년 동안만 결격 사유니까 너무 짧으니까 늘려버렸어. 집행유예 나쁜 놈인데 늘리자.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4번은 벌금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어서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죠.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중개사법 300만 원 다 충족이 됐어요.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문제는 이제 5번. 6개월 업무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 처분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자, 결격 사유예요? 이 사람 결격 사유 아니에요. 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폐업을 안 했잖아. 눈을 씻고 봐도 폐업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 얘는 그럼 뭔데? 얘는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어서 중개 보존 못해요. 얘는 폐업을 안 했으니까 결격 사유는 아닌 거야. 자, 비교를 해볼게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만둔 거야.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중개 보존 못해.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여서. 근데 폐업을 안 했대요. 지금처럼. 그럼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폐업을 안 하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중개 보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 폐업을 하건 폐업을 하지 않건 일을 못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얘는 그 기간 동안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일을 못 한다고. 효과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고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얘는 뭐다?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다. 일은 못 한다. 중개 보존 못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어렵죠. 나머지 결격 사유 문제들은 다 쉬워.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예. 쉬운 거다 이거는. 그리고 옆에 이제 14번도 조금 어려워요. 14번까지만 좀 빨리 볼게요. 14번까지만. 자, 결격 사유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요 문제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등록 취소가 껴있으면 어려워요. 등록 취소가. 자격 취소는 세상 쉬워. 자격 취소되면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면 돼. 그냥 자격 취소는 이유 불문. 등록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더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이유를 보고. 등록 취소 이유를 보고. 지금 얘는 보세요. 등록 취소 3년간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 등록 취소를 다 받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등록 취소를 다 받았는데 3년간 등록 결격 사유 해당하는 거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 더 하는 거 찾아. 같은 그림 찾기야. 등록 취소일에 3년 더 하는 거 찾아봐.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되는 거. 그럼 이제 이유를 봐야죠. 1번부터 5번까지 등록 취소된 이유를 보는 건데 1번 법인 해산. 법인이 해산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사망 해산, 사기결,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해. 이건 쉬워요. 그죠?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은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고. 우리 뭐 찾는 건데 3년 더 하는 거. 2번 이것도 쉬워. 기결,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3번 이제 3번.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KKSY 아까 결격 사유.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안도한다고. 이거 답이 아니에요.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거기에 3년을 안도한다고요.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하는 거지. 같은 그림이 아니잖아.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하잖아. 얘는 더하는 거 찾는 건데 얘는 안도하잖아. 근데 이제 이걸 낚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 3년을 더하긴 더한다고. 근데 얘는 어디다가 벌금형 선고일에. 벌금형 선고일에 3년을 더하지 등록 취소일에 3년은 안도한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3년 더하는 거 찾아. 그거 아니었어요. 어디에 3년 더하는 거? 등록 취소일에.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는 거 찾아. 근데 3번 지문은 등록 취소일에는 3년을 안도한다. 벌금형 선고일에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된다고. 이 사람은 벌금형 선고일에 3년을 더하니까 등록 취소일에 안도하고. 왜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한다고요? 결격 사유니까. 사기결 똑같은 거잖아. 4번 파산 선고 사기결 결격 사유.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 사유. 파산 선고도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3번과 4번이 같은 거예요. 3번도 결격 사유, 4번도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종류가 많은 거지. 근데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결격 사유인 거다. 그럼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한다.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거고, 그럼 4번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에다가 3년 더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세요. 그거 싫 테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복권되면 된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되면 되잖아. 그럼 결격사유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등록 취소에다가 3년 더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에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물어보나를 잘 봐야 된다. 뭘 물어보는 거다?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는 거. 시점도 잘 보라고.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는 거. 3번은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 더한다. 벌금형 선고일에도 하는 거지. 답은 그래서 5번. 등록증 대여는 사망해산도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도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니잖아요. 질문, 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등록증 대여가? 왜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렇죠. 선고 심판 이렇게 안 나왔잖아. 결격 사유는 선고 심판 이런 말을 써줘요. 이렇게 파산 선고,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한정구형 개시 심판,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여야 결격 사유. 그런 거 없잖아. 얘는 사망해산도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도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해야지. 같은 그림이잖아요.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는 거.
같은 그림 찾기. 그래서 요그 13번, 14번 요 두 가지가 좀 어렵고 나머지 결격사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쉬었다가 1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